이렇게 뭐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물론 이제 브랜드 가치가 있는 뭐 대학병원이 가까이 있다 그러면 선호하는 건 틀림없지만 사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암이라든지 그런 뭐 중증 질환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의 숫자가 모자란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대학병원들이 자병원 또 이제 그 제2, 제3병원들을 계속 만들면서 이제 베드 수가 너무 확장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는 의료 인력이 지금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대학병원도 인력 부족에 허덕이게 되는 거고 다른 중소병원들도 다 마찬가지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그렇게 뭐 상급종합병원급이 들어와서 그 병원에도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고 그 지역민들한테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상당히 이제 의문이 드는데 병원 입장에서는 자기네 세를 좀 키우고 더 이제 그 의료계에서 위상을 더 이제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오히려 더 부작용이 걱정되고 그 병원 자체 운영도 힘들 뿐더러 의료계의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그냥 자기가 병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대기 시간과 이렇게 다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여서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좀 완충작용 내지는 이거를 좀 통제해서 조절하는 당국에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 중소병원에서도 많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모든 병원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뭐 의료진, 뭐 간호사 인력, 그다음에 또 특정과의 전문 인력이 이것 때문에 많은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아니면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행했던 간호 등급제라든지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이제 시행되면 결국은 더 많은 인력을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또 대형 병원 위주로 쏠려서 결국은 인력을 구하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 있는 거고 실제로 저희 병원도 한 뭐 2년 전에는 간호 인력이 부족해서 병상을 다 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뭐 선별진료소나 그런 이제 전담병원으로 이제 인력 이동이 좀 됐죠. 거기가 대열전해지니까 물론 다시 그분들이 이제 재입사를 해서 저희 한 3년부터 10년 차 경력 간호사들 20명 이상이 다시 재입사를 했어요. 우리 병원 다니던 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나아지긴 했는데 아마도 정말 많은 병원들이 인력 때문에 안정적으로 환자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정부에서 정책을 이제 할 때 그 취지 그거를 달성하고자 하는 선기능, 순기능뿐만 아니라 그게 따를 수밖에 없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간호감정 통합서비스 병동을 이용하면 만족도는 보호자들 만족도는 굉장히 이제 높지만 이제 그게 지금보다 또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이런 데로 더 병상이 확대되면 결국은 인력이 이동하게 돼서 다른 병원에서는 인력 부족에 허덕이게 되고 그럼 또 결국은 이용하는 환자들이 제대로 간호나 케어를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병상을 확대하는 게 그쪽 병상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그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마다 의료 전달 체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중증 그다음에 응급 의료를 보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정도 기준을 갖춘 병원들, 예를 들면 응급의료센터에서 지정된 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들에게는 더 많은 좀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적절하게 또 이제 너무 많은 또 과다 경쟁이 생기지 않게 정부 차원 또는 이제 병원에서도 서로끼리 좀 협력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인천에 있어서 또 그 공공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인천의료원이 있고 적십자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보훈병원이 있는데 물론 다 각자 역할이 필요해서 이제 다 있긴 하겠지만 거기도 이제 인력을 못 구해서 병원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거를 설립 주체별로 할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이 뭐 민간이든 어쨌든 뭐 예를 들면 뭐 보훈병원 기능을 지금은 시작은 됐지만 인천의료원이 상당히 위탁 운영을 한다든지 하면은 사실 운영상에서 굉장히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최근에 그
인천 적십자병원이 응급실을 몇 년 동안 문 닫았다가 최근에 다시 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응급실에서 입원을 해도 진료과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이 또 저희 병원에 문의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것도 틀림없이 있지만 민간 병원과 협력 체계를 잘 갖춰서 한다면 과도한 그런 뭐 세금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고도 서로 그런 긴급한 또는 중요한 또 필수 의료 역할을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큰 시야를 가지고 공공의료 영역도 같이 협조하고 그 네트워크를 잘 만드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응급질환, 중증질환에 대해서 그 시행하는 데 대해서는 수가라든지 제도적인 뒷받침을 충분히 해줘서 그걸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그거를 포기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을 막아야지 국민의 건강이 지켜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예를 들었던 흉부외과, 일반외과에 가산을 했던 그런 방식의 수가, 그다음에 또 응급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응급실을 이용하는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지금도 뭐 따로 그런 관리료가 주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조금 더 상향을 해서 실제로 그분들을 케어하는 그 의료진들한테 그런 리워드 돌아갈 수 있고 또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발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지금 이제 지역별로 아마 권역별로 뭐 뇌혈관, 심혈관 이런 센터들이 지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협력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거를 더 아마 네트워크를 더 효율적으로 해서 그 단초를 저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을 그 배정하고 하는 사례에서 뭐 조금 단초를 찾는다면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이제 되면 어느 병원으로 가라라든지를 지정을 했었는데 그게 정부에서 무조건 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좀 도움을 줘서 그런 체계를 갖춘다면 그런 중증 환자들, 또 응급 환자들이 빨리빨리 병원을 어레인지 받고 제 시간 내에 치료받고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 거점병원의 역할을 저희가 이제 해왔다고 자부하고 이제 그 진료의 수준도 정말 최난이도의 또 최고의 능력을 가진 의료진이 또 최고의 시설에서 뭐 대학병원과 견주어 정말 뒤지지 않는 그런 실력 가진 병원 그리고 제일 안전한 병원 앞에서도 서두에서 얘기 드렸지만 어떤 치료를 받으러 와서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사실 통계에 잡히지 않아서 상당히 많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병원은 정말 믿을 만한 병원. 이 병원 가서 어떤 처치든 시술이든 검사든 뭘 했을 때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결과, 좋은 결과를 내는 최고의 결과를 내는 그런 종합병원의 모범을 창출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도 지금처럼 정말 믿을 만한 인천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믿을 만한 종합병원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저도 노력할 거고 직원들도 아마 함께 애를 쓸 거고 주위에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